반드시 갈 것이다. 잘 보세요. 이제는 10평, 15평 규모로 출전을 안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가맹점주 돈으로 다 25평을 하니까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상관없죠. 근데 본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평을 3년 6개월 정도 된 거, 3.5년 정도 된 것을 과연 권리금을 2억 3천을 주는 게 맞느냐? 과연 내가 이것을 2년 뒤에 2억 3천을 받을 수 있느냐?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하지만 메가커피가 요즘 신규 오픈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대형 매장 25평 이상 아니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맞습니다. 이 메가커피도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는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두 번째는 이제는 많이 가맹점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15평에서 본사도 그 개설 마진을 남기거든요. 이 메가커피가 본사 개설 마진을 남기는지는 모르겠으나 남길 가능성이 많아요. 웬만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설을 해주면서 거기서 약간의 수익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면 15평의 인테리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보단 25평에서 발생되는 그 시설 집기 비품에 대한 마진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15평에서 파는 매출과 25평에서 파는 매출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가맹점주 돈으로 다 25평을 하니까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상관없죠. 근데 본사는 본사 돈 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롯이 가맹점주의 돈을 가지고 그 본사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15평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25평에서 올리는 매출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지금 메가커피를 하겠다고 예비 창업자들이 줄이 서 있는데 굳이 15평을 할 필요가 없죠. 25평, 30평을 해도 아마 줄 서 있을 거예요. 당연히 본사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15평 규모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굳이 15평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15평 이제 안 합니다. 25평 하니까 25평 하고 싶은 사람은 줄 서시고 아니면은 그냥 줄에서 벗어나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미 컴포즈 커피도 25평, 30평짜리를 오픈하면서 작은 평수보다 훨씬 많은 매출, 3,500만 원, 4천만 원 매출을 올린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메가커피가 15평이면 컴포즈가 25평을 30평으로 그 옆에 그냥 때려버리면 메가커피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냐면 이제 커피는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품질이 됐기 때문에 평수가 크면 클수록 손님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매출을 올려주고 또 우리는 카페 같은 경우는 작은 데보다 큰 규모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컴포즈나 이런 메가커피도 또 다른 커피의 브랜드들도 이 저가 대용량 커피 브랜드들도 이제 대형 평수로 반드시 갈 것이다. 잘 보세요. 이제는 10평, 15평 규모로 출전을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신생 프랜차이즈들은 예비 창업자들이 그 신생 프랜차이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25평, 30평을 치고 나가겠다는 이런 컴포즈나 아니면 이런 그 메가커피를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또 출점할 곳도 없어서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다만 이미 메가커피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굳이 작은 평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가커피는 큰 평수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여기서 1번 인수시 손익분기점이 2년인데 손익분기점 2년이면 괜찮은 겁니다. 일단 카페는 괜찮아요. 다만 이 브랜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숙기를 접어든 상황에서 지금부터 1년 전이면 권리금 2억 3천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3.5년이 됐고 시설이나 인테리어나 디자인들을 새로 지금 교체돼야 될 상황이고 브랜드도 상권 내에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충성 고객이 아니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예쁘고 더 대용량의 더 맛있는 그런 커피가
가성비를 가지고 그 옆으로 출점이 되면 손님은 반드시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는 지금 권리금을 예를 들면 지금 매출 3,500이 된다고 해서 과연 권리금을 2억 3천을 주는 게 맞는 것이냐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생각엔 권리금을 2억 3천을 주는 것은 꽉 채워서 주는 것이다. 왜냐면 기존에 3.5년 동안 순수익이 800 아마 더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최근에 1년치의 순수익만 봤을 때는 2억 3천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앞으로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1년과 2년을 3년을 똑같이 매출이 3,500이 올라서 800만 원이 순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손익분기점이 2년이라는 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손익분기점이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2억 3천은 너무 꽉 채워서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커피라는 지금 그 반응이 좋은 그런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2억 아니면 1억 5천이나 2억 선 그 사이에서 권리금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2년 후에 저희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아니면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권리금을 바뀔 수 있어요. 바닥 권리금은 지금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졌듯이 이런 상황이 또 닥치면 바닥 권리는 없거나 아니면 쭉 떨어지게 마련이고요. 자, 이 영업 권리는 사실 이번에 질문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과연 내가 2억 3천을 줬을 때 2억 3천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바닥 권리금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장사가 잘 됐든 안 됐든 바닥 권리금은 그 상권에서 통용되는 그런 시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외적 환경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영업권리금은 지금처럼 3,500만 원을 한 달에 팔았을 때 순수익이 800을 받을 수 있으면 영업권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1년이나 2년 뒤에 3년 뒤에 매출이 쭉쭉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영업권리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못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시설권리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덜 받았으면 덜 받았지.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정리를 좀 해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1년치를 그냥 영업권리로 본다고 했을 때 그래 좋아. 1억은 그냥 권리금으로 치고 그리고 그리고 바닥 권리는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바닥 권리는 차치하고 그리고 시설 권리금 3천만 원이니까 1억 3천만 원에다가 브랜드력을 보았을 때 한 5천만 원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을 한 5천만 원 정도 쳐주면 한 1억 8천 정도 1억 8천만 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호가와 실제로 매매하는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평을 3년 6개월 정도 된 거, 3.5년 정도 된 것을 과연 권리금을 2억 3천을 주는 게 맞느냐? 과연 내가 이것을 2년 뒤에 2억 3천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못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받는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2억 3천 줄 수가 있죠. 근데 절대 2억 3천 받을 수가 없어요. 2년 뒤에는 메가커피보다 더 매력적인 프랜차이즈가 당연히 그 상권에 진출하게 되고요. 시설은 낡을 수밖에 없고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한 2년 전만 해도 이 메가커피를 물론 이 2년 전에 굉장히 좋을 때인데 막 돈을 벌고 있는데 가게 하시는 분이 파시겠어요? 안 팔죠. 그런데 지금의 2억 3천을 던지는 건 최정점이었을 때 2억 3천을 받고 빨리 빠져나갈 생각이신 거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참 똘똘하게 여러분들 인수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그 메가커피가 매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똘똘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해서 저는 근데 양동이가 양순의 입장에서
다르기 때문에 전략이 양도인이 저한테 물어보면 그 전략을 좀 달리하겠지만 내가 인수하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양수인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뭐 권리금 3억을 주고 뭐 거래가 됐다. 권리금 3을 줬다 해서 거기에 용기를 갖고 3억을 주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시게 돼요. 그래서 정말 똘똘한 물건을 찾아서 똘똘하게 거래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판단으로 적절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지금 답변을 제가 조금 길게 사실 이게 긴 것도 아닌데 더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가커피는 나중에 제가 메가커피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약간 객관적으로 메가커피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메가커피는 그 양도양수의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양도양수라도 인수해서 창업하겠다는 창업자가 지금 많다는 뜻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는 벌을 만큼 벌었기 때문에 메가커피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양도인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양수가 많고 또 신규 창업자가 많아서 본사에서는 그 양수인들 교육시키거나 인수인계하는데 또 신규 창업자들도 있어서 본사에서 한정된 수의 슈퍼바이저와 오픈바이저, 메뉴바이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육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받는 것조차도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서 인수인계하거나 창업 시점을 또 양도양수 시점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사에선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그 점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가커피에 대해서 지금 관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똘똘하게 잘 메가커피 창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